여러분은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계발 이런 것들이 성공의 목표로 제시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약간 다릅니다.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월급은 그렇게 안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사는 게 팍팍해지다 보니까 특히나 경제적인 성공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 너무나 뻔한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젊었을 때는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벌면 인생이 끝날 줄 알았던 적도 있었어요. 뭐 그다음부터는 그냥 편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한 적도 있었고, 대출을 뺀 순자산이 한 10억만 넘으면 그때부터 좀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자산이 뭐 몇십억 이렇게 넘어가고 나면 주변에 막 100억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고요. 이제 그들이 부러워져요. 왜냐하면 사는 동네가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때가 옵니다. 월급도 마찬가지예요. 1,000만 원을 넘기면 또 그 이상 버는 사람들이 꼭 주변에 생기고 또 1억 이상 버는 사람들도 꼭 생겨요. 부러워집니다. 이렇게 끝없이 생기는 욕심, 이게 정확히 말하면 열등감이라고 하죠. 이게 일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데, 자, 그래서 뭐 욕심을 버려라,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고 네 인생을 즐겨라, 뭐 이런 현자 타임 같은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성공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나는 언제 그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주변에 맨날 술이나 먹고 놀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으쌰으쌰 해서 어떻게든 목표를 딱 설정하고요, 이뤄갈 방법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여러분이 젖은 낙엽처럼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요, 또 거기 안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 벌었네 이렇게 실천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등감 때문이라도 내가 또 직접 실천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루실 수 있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성공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으쌰으쌰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오늘 내용은 제 혼자 생각한 뇌피셜이 아닙니다. 성공에 대해서 너무나 깊게 고민하고 마음 근력을 단단히 키워주는 책, 미국의 성공한 칼럼니스트 찰스 제이 사이크스의 성공의 문법이라는 책의 내용을 근거로 설명드린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서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내가 이루려는 목표를 이미 가지고 태어난 놈이 있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도 그 목표를 너무나 쉽게 달성하는 놈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불공평하다는 말을 입에 달 수밖에 없는 세상에 태어났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뼈 때리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죠. 말이 나온 김에 몇 가지만 더 공감해 볼까요? 세상 일이라는 게 반드시 착한 사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덜 착하고 덜 노력하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운이 좋아서 뭔가를 잘 골라서 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도 나타나고요, 심지어는 매일같이 식사를 같이 하고 후식도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는데 나는 돼지가 됐는데 살이 안 찌는 애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정말 죽어라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죠. 그리고 대기업에 좋은 월급 노예 자리를 하나 얻어서 뭐 나름 만족하고 살고 있었는데, 동창회를 어느 날 가봤더니 정말 공부를 지질이 안 하고 놀던 친구가 갑자기 장사를 해서 건물주가 돼서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딱 나타나죠. 물론 뭐 여자분이시라면 마찬가지로 학교 다닐 때 공부 지질이 안 하고 심지어 본인보다 더 못생겼다 생각하는 친구가 부자 남편을 만나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정말 도배를 하고 떡칠을 하고 나타나가지고 자랑질을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전혀 없죠. 이건 뭐 바꿀 수도 없고요, 되돌릴 수도 없어요. 아무리 모여 앉아서 그 사회 비판을 하는 거죠. 아, 세상이 이러면 안 된다 얘기하고, 잘 나가는 그 친구가 집에 가고 난 다음에 또 모여서 뒷담화 까고 분명히 쟤도 뭔가 있을 거야, 그만큼 반대급부로 나쁜 게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도 집에 돌아오다 보면 여기서 이러고 있는 내 자신이 더 비참하죠. 그렇지만 이런 불공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결정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딱 들어봐도 뭔가 굉장히 뻔한 소리 할 것 같고 네 책임이 아니에요 뭐 이런 그냥 잠깐 치유되는 얘기 정도 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미래학자 스티븐 호킹이란 분 아세요? 우주론과 양자중력, 뭐 블랙홀 이론 등 이런 엄청난 연구를 했고요,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역사 등 이렇게 대중적인 과학 서적을 여러 권 쓰면서 엄청나게 유명해진 물리학자입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몰라도 그냥 아는 척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옆에서 뭐 알고 있었어 이런 소리 하면 짜증나죠. 예. 자, 그런데 사진을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루게릭병으로 휠체어에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이랬던 게 아니에요. 그림 보시면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조정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체력이 굉장히 좋았고 신체도 아주 정상적이었죠. 자, 그러다 대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루게릭병이 왔고요. 2년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자,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떠죠? 이제 자연인처럼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죽거나 아니면은 정말 진탕 노는 거죠. 제대로 놀다가 어디 마지막에 외국 가서 뭐 마약이라도 먹든가 아니면 뭐 절벽에서 그냥 뚝 떨어져서 죽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근데 스티븐 호킹의 자서전을 보면 그런 정말 너무나 불공평하다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연구를 지속했고 삶을 즐겼다고 합니다. 아마 솔직히 무슨 삶을 즐겼겠어 싶지만 그러다가 낸 책 있죠. 이게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면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고요.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3명의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85년 스티븐 호킹이 갑자기 폐렴에 걸립니다. 그래서 호흡이 딱 어려워져요. 그러자 의사들은 기도를 딱 절제하는 이런 수술을 하는데 말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얼굴 근육을 이용해서 음성 합성기로 어렵게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 이런 불운한 상황이 찾아오죠. 자,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됐지만 스티븐 호킹은 수십 편의 논문과 저서 그리고 대중의 연설 등을 통해서 가장 유명한 자기 자신을 이겨낸 물리학자가 되죠. 자,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러니까 뭐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도 있다,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도 있으니까 한마디로 정신승리하라 이러거냐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패해서 좌절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이 잘 안 되거나 불행한 일이 이렇게 생겼을 때 세상은 원래 이따구로 불공평하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어차피 불공평한 세상이니까 뭔가 이런 시련이 닥치거나 문제가 딱 찾아왔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목표를 계속 세우고 치열하게 살면 그 삶 속에서도 성공이라는 행운도 뒤따라오니까 포기하지 말고 가던 길 열심히 걸어가면 된다 이 뜻이에요. 사실 불공평이라는 말의 다른 말은 좌절과 상대적 박탈감일 겁니다. 그런데 이건 나한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실패나 시련들이 닥쳤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에게 수시로 찾아온다. 이거를 깨닫는 거죠. 그러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니까 다시 일어나기 쉽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불공평 또는 좌절이라든가 실패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다음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를 기억해 볼게요. 정말 무의미한 상이 정말 많습니다. 우등상도 있고요. 참가만 해도 주는 입선이 있죠. 그리고 개근상도 있어요. 그리고 며칠 빠지면 주는 아차상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체 이렇게 상을 많이 주는 이유가 뭐냐? 바로 아이들에게 자존심과 자부심을 높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할 수 있거든, 너는 대단해 뭐 이렇게 자존심을 높여주는 건데, 물론 자존심 자부심은 굉장히 중요한, 없어서는 안 돼,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서 부작용이 확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현대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뭐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을 겪지 않게 온실 속의 화초로 만들어 키워준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겪게 되는 좌절이나 실패 경험 등을 겪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겨내는 방법을 모른 채 성인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회에 발을 내디디면 진짜 어떻죠? 직장 생활에서 정말 많은 인간들을 만나요. 정말 미친놈들도 많고요. 업무를 하다가 수많은 시련이 생깁니다. 직장 상사 대부분 다 또라이죠. 동료, 거래처 직원 이런 애들도 또라이가 많아요.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세대와 달리 지금 세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겪었어야 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많이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좌절과 시련을 마주했을 때 어떻죠? 쉽게 감정이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퇴하고 저기 죄송한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바로 사직서 내고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세대들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자, 이게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건데, 그럼 일단 이렇게 키워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좌절이나 실패에 대처하는 마음가짐을 좀 의도적으로 달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성공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성공을 만든 90%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실패와 좌절입니다.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큰 실패 없이 그 자리에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
이런 것들을 스스로 뇌에서 지웠기 때문이에요. 소주 한잔 하다 보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실패를 하고 크게 손실을 보기도 하고 무수한 좌절을 겪고 나서 그 자리에 올라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톨스토이도 이런 말을 하죠. 가장 본받아야 될 인생이 뭐냐?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를 할 때마다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다시 일어서는 삶, 이걸 가장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뜻이 뭐냐면 우리들 인생에서는 정말 단 한 번도 실패 없이 성공할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희박할까요? 실패와 좌절이 먼저 찾아올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운 좋게 한 방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들은 전부 다 성공하고 싶죠. 우리들에게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수많은 실패,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그런 후에 일어섬을 반복하면서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도 같은 일을 앞으로 당할 가능성이 클 때 그때 이제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위안을 얻고 우리도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책에 나온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놈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냐? 승자도 패자도 그럴듯한 인생의 개똥 철학이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데니스 웨이틀리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생각하는데 실패한 사람은 과거 했어야 했는데 못한 일, 그리고 해야 했던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만 계속 생각한다. 자, 이런 거죠. 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우리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믿고 용기, 결단력, 노력,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추려고 노력한 상태에서 희생을 감수해야죠. 그리고 실패를 하면서도 가치 있는 일을 하나하나 계속 도전해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한으로 도전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언젠가는 운도 따르고 성공하는 거죠. 반면 패자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경쟁은 의자 뺏기 싸움과 같죠. 여러 명이 빙빙 돌다가 음악이 나올 때 춤을 추다가 음악이 멈추면 의자에 딱 앉는 게임이죠. 그래서 남은 사람보다 항상 의자 하나가 적어요. 자,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은 아이는 의기양양하게 의자에 딱 앉지만 탈락한 나머지 애들은 굉장히 불안한 패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의자 뺏기 게임 같은 경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그럴싸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모든 게 의자 뺏기 게임이에요. 항상 주어진 자리는 항상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못 들어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경쟁을 하면 안 된다, 의자 뺏기 게임을 하면 안 된다 말하면 이거는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가면 됩니다. 결국 우리 회사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긴다면 일을 맡길 업체가 2군데, 10군데입니까? 아니,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채용할 사람이 한 명이면은 그 많은 경쟁자 중에 딱 한 명만 채용해야 돼요. 자본주의에서 애초에 경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승자든 패자든 나름의 그럴듯한 철학을 갖고 있는데 본질은 이거죠. 패자는 경쟁이나 기회를 항상 회피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기술을 쌓을 수 있고 이번에는 졌더라도 다음에는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 경험이 생기고 이렇게 목표를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는 것보다 그 결과에 기분이 굉장히 나빠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쟁 자체를 회피하는 게 패자의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패자는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마음은 먹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낙담을 합니다. 머릿속에서 상상만 하고. 그래서 문제나 장애물이 다가오면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합리화하는 개똥 철학을 만드는데 이것들이 너무 그럴싸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상 패자의 마인드로 살고 패자가 되는 거예요. 특히 2006년 토리노 올림픽 스키 활강에서 보드 밀러라는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시합을 즐기긴 원했습니다. 이것까진 좋은데 제가 달성한 기록에 만족해요. 잘 나왔으면 만족할 수 있죠. 그런데 올림픽에 그냥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고 왔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파티를 즐기고 여기서 사람을 사귀는 게 더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다 그래요. 자, 그의 성적은 어떨까요? 결국 자격 미달과 꼴등이었다고 합니다. 경기 전날에 다른 선수들은 거의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쉬죠. 그런데 보드 밀러는 정말 한밤중까지 술을 먹고 파티를 즐기고 다음날 경기를 했다 그래요. 굉장히 재능 있고 기술이나 역량이 뛰어난 선수였는데 하필이면 이런 패자의 합리화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기회를 잡는 대신에 술집을 전전하면서 여자나 꼬시고 이랬다 그러죠.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루려는 성공의 90%는 그동안에 겪었던 실패와 좌절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그때 당한 손실과 고통을 정말 자연스러운 거다. 원래가 그렇다, 원래가 불공평하다 받아들이고 다시 벌떡 일어서서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운도 따라주고 하면서 원하는 어느 정도의 성공에 도달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40대가 넘어서 그런지 살아보니까 딱 맞는 말이에요. 저도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있는데
최대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계속 도전을 할 거고요. 혹시 모를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도 다시 금세 일어서서 도전을 반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제 영상도 보시면서 성공에 다가가시는 그런 마인드로 살다 보시면 결국엔 원하시는 거 이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